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얼핏 잎만 보아서는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아카시 나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 나무인데요. 개 느삼은 높이 1m 정도로 크는 갈잎떨기 나무입니다. 꽃피는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는 있지만 대략 5월쯤이면 세 가지 끝에서 5개 내지 9개의 꽃송이가 어긋나기로 피어오릅니다. 마치 금방 알을 까고 나온 노란 병아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모습이며 미세하고 은은한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꽃 모양이 곱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지요. 다른 콩과 식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5장의 꽃잎에서 깃발꽃잎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한 장의 꽃잎은 뒤로 젖혀져 있고, 여기에 꽃뿌리 뒤쪽으로 서로 길이가 비슷한 날개꽃잎과 연골꽃잎이 각각 2장씩 붙어 한 개의 꽃을 이루어 마치 노랑나비가 붙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깃발꽃잎의 안쪽 아래로 젓갈색 무늬가 살짝 드러나는데 곤충을 유인하는 깃대 역할을 하며, 날개꽃잎은 곤충의 착륙장 역할을 하고, 꽃뿌리 가장 아래쪽 2장의 꽃잎은 뱃머리와 같아요 연골꽃잎이라는데 암술과 수술을 보호합니다. 꽃송이에서 암술과 수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연골꽃잎이 감싸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로 놀라운 짜임새입니다. 곤충은 연골꽃잎을 발로 밀어 틈을 내면서 꿀로 다가가는 동안에 꽃가루를 몸에 붙여 수정을 도웁니다. 꽃이 완전히 성숙했을 때는 수술 일부를 볼 수도 있지요. 한 개의 암술에서 뻗은 씨방은 6개 내지 7개의 밑씨가 있고 7, 9월이면 겉에 많은 돌기를 가진 꼬투리 열매가 달립니다. 개느삼은 1918년 정태현 선생님 등이 함경남도 북청의 한 공원에서 처음 채집하였다는데요. 1919년에 콩과의 한국 특산식물로 발표되었으며 1923년에는 새로운 속명으로 재분류 보고되었고, 최근 연구에서 고삼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다시 최초에 부여되었던 학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속명 소프라는 아랍어 소포라 또는 수프라에서 유래했으며 노란색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며, 이 속의 많은 식물들이 노란색 꽃을 피우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소명 코렌시스는 한국의 특산종임을 나타냅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개삼 속 식물은 약 4천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이름 개느삼은 흔히 느삼을 닮은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느삼은 약용식물인 고삼을 지칭하는 우리말 이름 중 하나인데요. 당시 고삼보다 느삼이라는 명칭이 민간에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개는 고삼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또는 야생에서 자라는 느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유희가 저술한 물명고에서도 개느삼, 고삼류라고 한자명과 함께 우리말 개느삼이 병기되어 오래전부터 개느삼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개느삼은 이북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960년대 남한에서도 극히 제한적이지만 자생지가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남한에서 개느삼의 최초 발견지였던 강원도 양구군 한전리와 임당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생지입니다. 근래 강원도의 여러 곳, 주로 해발고도 192에서 626m 범위와 경사 1에서 45도의 낮은 산지 능선과 사면에서도 자라고 있음이 보고되었지요. 1997년에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으나 자생지의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종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6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위기범주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나 앞으로도 많은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희귀식물로 판단됩니다. 개느삼은 남한 지역의 기후조건, 수분매개 곤충의 부족,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 씨앗이 잘 맺히지 않는다거나 설사 맺힌다 해도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가 어렵다는 점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종자 번식이 잘 안 되는 나무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개체군의 결실률이 0.0038% 정도에 불과했으며 수관 열림이 낮은 숲 중심부로 갈수록 개체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었기에 광량도 개체 생육의 중요 요소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느삼은 주로 땅속 줄기를 뻗어내 군락을 이루는, 즉 영양 번식을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종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이 생존에는 성공을 이룬 전략이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거나 유전적 다양성 확보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고삼 속에는 전 세계에 약 45종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자생식물로 개너삼과 고삼 2종이, 재배식물로는 데이빗 회화나무와 소엽 회화나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너삼은 암갈색의 껍질에 가지엔 털이 나 있지만 고삼은 줄기가 녹색을 띠며 어릴 때는 검은빛을 보이기도 하고 어린 가지의 털은 점차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며 주로 뿌리를 약재로 쓰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개너삼의 잎은 긴 타원형의 홀수 기골 겹잎이 어긋나기로 달리며 길이가 4 내지 6cm인 작은 잎이 13개 내지 27개이고 잎 뒷면에 흰색의 털이 촘촘하여 은색 또는 회백색을 띠는 데 비해 고삼은 작은 잎의 길이가 개너삼보다 짧은 2 내지 4cm쯤인 잎이 15개 내지 40개 정도인 겹잎입니다. 또 황금색 내지 샛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개너삼과는 달리 고삼은 가지 끝에 연노란색 꽃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달린 술 모양 꽃차례를 이룹니다. 개너삼의 열매는 잘 열리지 않는 꼬투리 열매이며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가 많지만 고삼은 씨와 씨 사이가 잘록 들어가 염주 모양인 원통형으로 끝이 뾰족합니다. 고삼은 인삼과도 비슷한 효능이 있지만 맛이 몹시 쓰기 때문에 고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황갈색의 뿌리가 구불구불해서 도둑놈의 지팡이라는 별명도 붙었다지요. 고삼, 개너삼의 뿌리를 모두 고삼이라고도 하며 민간에서 진통, 소염, 해독, 타박상, 어혈 등의 치료에 쓰였다고도 합니다. 개너삼의 뿌리, 잎, 줄기에는 여러 종류의 알칼로이드와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는데 항염증 효과가 밝혀져 있고 알칼로이드의 주성분인 시티진은 호흡 흥분 작용, 살충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회화나무는 백자화라고도 불리며 중국이 원산지인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 아놀드 데이비드가 채집해 보낸 식물임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키가 3 내지 4m까지도 자라며 줄기에 가시가 있고 작은 잎이 11개 내지 21개 정도의 남자색의 꽃이 모여 달립니다. 소엽 회화나무는 뉴질랜드 원산인 식물로 키가 약 8m까지도 자라며 3 내지 6mm 정도 길이인 타원형의 작은 잎이 최대 약 40쌍씩 달리는데 지역에 따라 널푸른 잎을 달기도 하며 이른 봄에 피는 노란 꽃이 아름답습니다. 자연 속에는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식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너삼도 그러한 식물의 하나이겠습니다.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여유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개너삼의 자생지를 살펴보면 소나무, 떡갈나무, 삼번나무, 산초나무, 느릅나무, 둥글레 등을 이웃하여 그 틈새로 내리는 햇빛을 나누어 받으면서 왕모래도 많고 척박하며 메마른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 곱게 선 줄기에는 특징적인 황백색의 꽃과 깃털처럼 우아하고 가지런한 잎을 총총 매달아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과 강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매임에도 기계가 느껴지며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나름의 방식대로 역경 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당당하고 굳세게 살아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주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내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일깨웁니다. 또한 개너삼은 우리 자연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감을 깊게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지구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개너삼은 자연 속에 숨겨진 보석이며 숲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우리의 스승입니다.